안녕하세요. 오늘은 69번째 생물권 보존지역 마지막 시간입니다. 접경지역 생태관점 활용,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알아보고 생물권 보존지역 지정과 평화생태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접경지역 생태관점 활용 중 DMZ 평화생태공원은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 DMZ 생태계를 보존하고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DMZ의 평화공원, 생태공원을 조성할 것을 제의하고 북한의 참여를 유도한 바가 있습니다. 1979년 국제자연보호연맹 UN 환경계획에서 우리나라 비무장지대를 제의한 바가 있으나 1989년, 1992년도에 북한이 요청을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 2005년에는 세계 유산 등재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지정은 어떻게 하나요? 환경부가 DMZ 일원의 남북 공동의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지정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개념과 지정 요건, 효과, 지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 생물권 보존지역의 개념 운영입니다. 생물권 보존지역은 유네스코에 지정되고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생물권 보존지역은 보존의 가치가 있고 과학적 지식, 기술, 인간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지역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육상, 연안 생태계를 말합니다. 생물권 보존지역은 상호 대립 목표인 생물 다양성의 보존,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촉진, 문화적 가치의 유지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유네스코의 핵심 사업입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과 생물권 보존지역의 주제는 생물 다양성의 보존,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이익의 공유를 달성하는 방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물권 보존지역의 용도지역은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핵심지역은 법적 수단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는 지역이고, 완충지역은 생태적으로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지역이며, 전이지역은 지역사회, 관리당국 등이 공조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두 번째,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의 보존과 관리입니다. 목표는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역사회의 발전이 통합될 때 가능합니다. 즉, 자연자원에 대한 주민의 재산권을 확립하고 자연 보호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 편익을 지역 주민에게 보상하며 자연 보호와 관리에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물권 보존지역 지정은 어떻게 하나요? 지정 요건은 생물 지리학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생태계, 생물 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이 있는 지역 등등을 지정합니다.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갖춰야 할 일반적인 기준 내용은 세계 생물권 보존지역 네트워크 규약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물권 보존지역의 지정 효과는 세계 생물권 보존지역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생태 관광 등에 대한 홍보 효과, 국제기구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평가,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물권 보존지역 지정은 어떻게 하나요? 1974년에 창안되어 1976년에 57개 지역이 처음으로 지정되었고 2008년까지는 105개국 531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적은 면적의 지정은 이태리에 있고 가장 큰 면적은 글린랜드, 북한에는 백두산, 9월산, 우리는 설악산, 제주도 등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접경생물권 보존지역이란 무엇인가요? 첫 번째, 개념과 운영입니다. 정치적 성격이 다른 두 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 나타나는 중요한 생태계를 서로 반대되는 관리와 토지 이용 방식이 적용되므로
이를 적경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국가들의 공동관리를 통한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고, 국제관계에서는 유엔이 정치적으로 공식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적경생물권 보존지역의 제도적 장치 공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기구, 사무국, 일납 책임자를 지정하고 주제별 모임, 합동작업반 등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적경생물권 보존지역을 위한 특정한 목적을 위한 협회를 설립하고, 적경생물권 보존지역의 지정이 세비야 전략에 부응하기 위한 목표 공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정 효과. 우리 DMZ의 지정 가능성 효과 검토는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지정 요건은 공간적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2개국 이상의 영토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서 생물권 보존 지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 등등의 지역을 말합니다. 지정 절차는 해당 국가가 각 국가에 속한 지역을 따로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한 후 다시 적경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을 받거나, 해당 국가가 합의하여 한꺼번에 바로 적경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부의 목표는 후자입니다. 지정 효과는 DMZ를 적경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DMZ의 상징성을 더욱 부각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남북한 화해 협력과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번째, DMZ 적용 가능성 효과 검토는 어떻게 되나요? DMZ는 국내법에 따라 관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DMZ를 포함한 생물권 보존 지역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생물권 보존 지역은 중요한 핵심 생태계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주변 지역의 생태 자원을 지속으로 가능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DMZ 주변의 민통선 지역을 관리하는 정책 방향과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 세계박물관 대회에서 DMZ의 생태적 중요성, 특이성, 역사적 상징성이 세계유산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세계유산 등재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1972년 제17차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인류의 중요한 유산이 인간의 부주의로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세계유산협약을 제정하였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매년 전체 회의를 열어 국가들이 신청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계적으로 뛰어난 가치가 있는 지역의 문화유적,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지정합니다. 우리는 국내법의 관리하에 있는 민통선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 관광 기반을 조성하는 1단계를 거쳐서 북한의 DMZ 인접 지역에 대한 지원과 협력 사업을 통한 기반을 조성하는 2단계, 남북을 하나로 묶어 남북 평화 생태 관광 벨트로 발전시키는 3단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생물권 보존지역 지정과 평화생태공원 조성은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 DMZ 주변 지역의 생태 관광과 교육, 연구 거점으로서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고 DMZ 내부와 북한 지역을 아우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우선 민통선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남북 공동협력과 합의가 필요하고 하는 사항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태체험 교육, 연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공간적, 물리적 기반으로서 평화생태공원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적격서의 적경지역의 문제점 중 전략적 위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